군대 위병소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야, 넌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냐? 쪼그려 뛰기 실시.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야, 오늘은 한따까리 해야겠다. 엎드려 뻗쳐 실시. 그때 갑자기 들려온 한 간부의 다급한 목소리. 야 이놈들아 동작 그만. 사단장님 연락 왔다. 모든 행동 중지. 갑자기 온 전화 한 통. 이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모성애가 어떻게 전체 군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육군 제3기갑사단 회의실, 오후 3시 정례 지휘관 회의가 한창입니다. 윤지영 사단장이 각 부대 현황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25년 군 생활, 그녀에게는 이런 회의가 일상이었죠. 철저한 준비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그녀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재훈이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회의 중 전화를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은 잠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눌려있고 기운이 없었죠. 2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쁠 때의 톤, 슬플 때의 톤, 화날 때의 톤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위병소 근무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윤지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 기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죠. 뭔가 있다는 것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아, 정말 괜찮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 전화를 끊고 난 후 윤지영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과 지휘관으로서의 경험이 동시에 경고등을 켜고 있었죠. 회의실로 돌아온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참모들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과의 통화를 계속 되새김질했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있었죠. 오늘의 목소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억압받고 있는 것 같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 윤지영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보낸 것이었죠.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개인 차량인 검은색 SUV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철원,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 사단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5년 군 생활 동안 길러진 직감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말이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새벽 풍경을 보며 윤지영은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도 이런 목소리를 냈었죠. 그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오전 8시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 윤지영. 평상복 차림의 그녀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서는 오랜 군생활이 배어나는 단단함이 느껴졌죠. 안녕하세요. 정재훈 이병 면회 왔습니다. 당직 병사들은 면회 명단을 확인하며 의아해했습니다. 면회 시간도 아니었고 사전 신청도 없었으니까요. 면회 시간이 아직 아닌데요. 그리고 사전 신청을.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 부하들에게 명령할 때의 권위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직 병사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 리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규정상. 그럼 중대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정재훈 이병 어머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윤지영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남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잠시 기다리는 동안
윤지영은 부대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이는 한 무리의 병사들. 그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병장과 상병이 뭔가를 소리치고 있었죠. 야, 제대로 못해? 이것도 못해? 또 실수야. 정신 차려.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엎드려 뻗쳐 실시. 한 병사가 꾸지람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죠. 그 순간 그 병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지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병사는 바로 자신의 아들 정재훈이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사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동시에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가혹행위였죠. 윤지영은 차 안에서 헌병대장 백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었죠. 백대령, 나야. 지금 철원에 있어. 사단장님, 무슨 일로? 내가 봤어. 정재훈 이병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성우는 윤지영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평소 냉정하고 차분했던 사단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병장과 상병이 대놓고 괴롭히고 있었어. 내 아들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어. 윤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해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부대 본부 회의실. 사복 차림의 윤지영과 백성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군복을 입은 채로 만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정확히 어떤 상황을 보신 겁니까? 병장과 상병이 정재훈 이병을 대놓고 괴롭히고 있었어. 뭔가 떨어뜨렸는데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윤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아들의 표정을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고. 집에서 보던 밝은 모습이 전혀 없었어.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오해? 윤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고. 내 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걸 봤다고. 지금은 엄마야. 하지만 곧 사단장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백성우는 윤지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차분하게 넘겨온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감정과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죠. 사단장님,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윤지영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도 지휘관으로서도 말이죠.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영과 백성우는 부대 인근에서 잠복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민간인처럼 보이는 차량에서 위병소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망원경을 들고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경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병장 김태성이 정재훈에게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정재훈, 너 혹시 기갑대장 아들 아니냐? 정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집 아들입니다. 그럼 왜 중대장이 너만 챙기는 거야?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상병 오상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뭔가 빽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우리는 맨날 갈구면서 너만 봐주고. 혹시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야? 정말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명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죠. 억울함과 답답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지영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저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죠. 지금 당장 수사팀을 출동시켜. 사단장님,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안 돼. 지금 당장. 윤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한계점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감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조직 폭력이었거든요. 윤지영은 천천히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25년군 생활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각을 맞춘 걸음, 곧게 편 어깨, 단호한 표정이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넘어서고 있었죠. 정재훈 이병 어머니입니다. 김태성과 오상훈이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중년 여성에게 당황했죠. 어머니,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닌데 이 장면을 그냥 못 보겠네요. 윤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지휘 경험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윤지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순간 백성우가 나타났습니다. 헌병대 완장을 차고 있었죠. 현행범 체포합니다. 김태성과 오상우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헌병대원에게 체포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바로 그 순간 윤지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지갑 안에서 나온 것은 바로 신분증이었습니다. 저는 정재훈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신분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별 3개가 달린 계급장과 함께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육군 제3기갑사단 사단장 윤지영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태성과 오상우는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고 누군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죠. 정재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사단장이라는 것을 이 순간 처음 알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군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몰랐던 거죠. 어머니가 왜 항상 늦게 들어오는지, 왜 항상 피곤해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윤지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가 사단장 아들이 아니었으면 괴롭혀도 괜찮았던 겁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계급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부대 연병장에 모든 간부들이 집합했습니다. 윤지영은 군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이날의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수백 명의 간부들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오늘부터 위병소 운영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간부들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묻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눈치채고 있었죠. 김태성 병장과 오상훈 상병은 군사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일벌백계입니다. 김태성과 오상훈이 헌병들에게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있었죠. 가혹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를 괴롭히는 곳이 아닙니다. 윤지영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를 지켜주는 곳입니다.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간부들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대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지영은 정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단장과 병사로서 말이죠.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더 괴롭힘만 당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가 사단장인 줄 몰랐어요. 윤지영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죠.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어. 석 달 후 백성우가 윤지영에게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단장님, 가혹행위 신고 건수가 90% 감소했습니다. 그래, 다른 변화는 신임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선임병들도 후임병들을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대 사기는 어때?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협력이 더 잘 되고 있어요. 훈련 성과도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윤지영은 뿌듯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구하려던 마음이 전체 군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한편 정재훈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후임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상병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해도 돼.
처음엔 다 어려워. 정재훈은 후임병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나도 처음엔 많이 틀렸거든. 후임병들 사이에서 정재훈은 착한 선임으로 통했습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격려해주는 선임이었거든요. 주말 외박 때 윤지영과 정재훈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날 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했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재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임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도 하고 힘든 일 있으면 말도 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윤지영은 뿌듯했습니다. 아들의 성장이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사단장인 게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왜?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 모두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6개월 후 국방부 주관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지영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전국의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였죠. 강한 군대는 강한 병사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회의장에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제3기갑사단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군에 퍼져 있었거든요. 강한 군대는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약한 병사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곳에서 진정한 강군이 탄생합니다. 그녀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3기갑사단의 사례가 전군에 전파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단순히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화를 바꿨습니다. 선임이 후임을 돌보는 문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부대의 단결력이 강화되었고 훈련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더 강한 군대가 된 거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부대에서 윤지영에게 자문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3기갑사단의 변화를 자신들의 부대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석 달 후 제3기갑사단 연병장에서 새로운 부대 표어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기존의 강인한 전사, 무적의 기갑이라는 표어 대신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병사도 지킨다. 이 표어는 윤지영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이 표어 앞에서 다짐을 새겼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호하며 함께 성장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정재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상병이 된 그는 후임병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병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 후 제3기갑사단은 국방부 모범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화합하며 훈련하는 모습이 다른 부대들의 귀감이 되었죠.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윤지영은 부대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전체를 위한 변화로 이어졌으니까요. 사단장님, 다른 부대에서도 우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합니다. 벌써 20개가 넘는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백성우의 보고를 들으며 윤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의 경험을 나누자. 모든 군인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말이야.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전군에 확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윤지영의 용기 있는 선택은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 전군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수많은 병사들을 구하는 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혼자 고통받지 않는 군대, 서로를 지켜주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지휘관의 책임감이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 말이죠. 우리 모두도 윤지영 사단장처럼 용기를 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목소리라도 정의를 위해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강함이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